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 담대한 대담. 오늘은 익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익산은 잘 아시다시피 KTX 선상 역사가 위치한 철도교통의 요지이고요. 우리나라 4대 고도 중에 한 곳으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전국 1호 익산청년시청 개청과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죠. 익산의 첫 삼선 시장으로서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익산시정을 이끌어온 정원윤 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익산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겨울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혹독한 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 새로 탄생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이 드는 그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작 전부터 기분이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페트롤전북을 애청하신다고 예. 하셔서 정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매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두 번째는 제 앞에 아주 의미 있는 인형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요. 마룡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익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익산의 유래가 있는 마룡이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의 무왕 서동 왕제가 이제 무왕이 됐죠. 무왕은 용의 아들입니다. 예. 용이 무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으로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좀 출시를 했는데 정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마룡이의 볼이 부끄러운지 예, 분홍빛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사랑해 주시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는 마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산 첫 삼선 시장으로서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긴 시간 익산 시민들과 또 익산 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감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예.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시민들과 함께 사실은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시민들이 삼선을 이렇게 뽑아주신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익산이 정주 환경이 좋아졌다.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녹색 정원 도시하고 곳곳에 정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아파트와 같이 또 이렇게 지어지니까 네. 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더군요. 보니까. 인구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월, 11월에 한 450명 정도 늘었는데 또 지난달 이번 달에서 한 46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그 인구 유출 인구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패턴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더 희망적인 것은 그 유입되는 인구 중에 2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익산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아지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또 시민들의 그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익산이 우리가 그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면서 백제의 수도였다는 것, 쉽게 말하면 왕도의 시민이었다는 자존감을 그동안 꾸준히 세워져 왔고 거기다 최근에는 또 한문화의 발상지다. 마흔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왔거든요.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이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익산은 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우리 익산이 조용해져서 살겠다. 그게 제일 많이 듣거든요.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의 말씀 속에는 다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우리 시장님이 왜 삼선이 됐을까? 물론 뭐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익산은 어쨌든 이제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익산 시민들을 위한 다이로움 카드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지역 상권
역시 시민과 함께 순환할 수 있는 내재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 뭐 식품 클러스터가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관광 인구만 해도 500만을 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익산은 참 복받은 곳이에요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자평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님 작년부터 올해 연속 이제 2연속으로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익산 시민을 쓰이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익산 시민도 굉장히 자부심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가 예산이 시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매년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은 그 새만금이나 이런 대형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철저한 예산 원칙에 의해서 편성서부터 최종 결산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시단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삼선에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둔 익산시 정원율 시장과 함께 익산 행정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시청사를 보면서 남들은 우리보다 여러 인구수나 경제 지표가 부족한데도 적은데도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익산인데 이외 시청사에 대한 아쉬움. 결국 그런데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거를 이제 준공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입주를 해서 임기를 마쳐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익산시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54년 된 시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은 바로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들이 2번을 시도를 하셨어요. 옮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특히 지역 갈등 때문에 그 성사를 못 시키다가 제가 어쨌든 마지막 3번째 시도를 해서 겨우 이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청사를 아주 경제적으로 실속 있게 잘 지어졌다는 거, 큰 돈 들이지 않고 호화청사가 아니면서도 품격을 잃지를 않는 그런 청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순석에 우리 공무원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또 2단계로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민청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청사를 정말 내 집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들. 그래서 지하에 보면은 이제 그 시민들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 홀, 시민 또 동아리실, 시민 또 이거 화랑, 미술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는 완전히 또 정원으로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원으로 덮어갖고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울타리도 치지 않고 전부 다 개방을 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쉽게 말하면 또 하나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다. 거기에 저는 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공무원들만 편안한 공간, 깨끗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가는 시청사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1단계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끼리 만든 것이지만 2단계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사 옆에 이제 마룡이도 있습니다만 백제미를 상징하는 거미 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화려하게 짓지는 않았지만은 미륵사탑 하나가 정면에 딱 조형면에 들어감으로써 건물의 품격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성냥갑 같은 건물이 될 뻔했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 져야 그랬는데 그 익산 미륵사지를 형상을 하나 딱 넣으니까 건물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그 건물을 잘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4대 고도 중에 한 곳인 익산이 앞으로도 더 이 고도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 지닐 수 있는 시청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시장님 임기 시절에 이 시청사의 준공과 더불어서 관광도시를 선포한 지 8년 만에 500만 목표를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이 500만이지. 500만을 달성하는 건데 제가 8년 걸렸어요. 예. 8년 걸렸는데 우리 그동안에 저희 익산에 이제 크게 관광이 이제 포인트 두 군데거든요. 그 서쪽은 자연 관광, 자연 환경 관광, 동쪽은 역사문화 고도인데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만드는데 제가 정말 올인했습니다. 올인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은 이제는 그 익산이 백제 문화의 한 파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익산 백제의 정체성을 저희도 확립하기 위해서 익산 백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익산 백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어요. 예. 왜 그런 거 우리 지금 그 백제 유산들을 여기저기서 그 복원을 다 하고 있지만은 분산됐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탐방 거점센터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익산 백제 마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익산 백제 마을을 지금 마지막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마을 호텔까지 같이 다 들어서는 실질적인 백제 마을이 됩니다. 예. 시장님 굉장한 치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어떤 사업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그 우리 익산은 철도 도시 아닙니까? 예. 철도에 관한 사업을 사실 마무리를 못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처음부터 주창했던 것이 익산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그렇죠. 거점역.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화해무드 조성이 되면서 철도길이 열릴 걸로 알았는데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꽉 경색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것은 더 어려워졌고 예.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광역 전철망이나 광역 환승센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왕법이 통과됨으로써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할 시기가 됐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많이 지금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바로 그 대공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광역 복합 환승센터 이제 돌파구로 작용될 수 있고 이제 대선 전국 수기에서 차기 정부가 예. 더욱더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그러면 익산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대왕법으로 이제 각 분야마다 그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데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광역 전철망입니다. 예. 지금 광역 전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주 군산 익산 전동차 다니던 그때 환경을 생각을 하세요. 진짜 오래전이네요. 근데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미 준공이 된 대구 대경선이라고 하지 거기를 가보니까 수도권의 전철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왜 더 좋아? 전동차가 새 차니까. 예. 그래서 10분이나 20분 간격을 배차 간격을 줄여놓고 또 중간중간에 역을 또 증설을 하고 그리고 또 타고 내리는 그 승하차 환경을 플랫폼을 또 다시 야. 전철까지 똑같이 만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제 서울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지하철 전철 타고 지금 출퇴근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여기 전주나 군산에서 익산에 KTX 타러 가는 불편하지가 않죠. 지금은 그것이 불편하시니까 다들 불만들이 많거든요. 예. 이것이 해결이 돼야 진정한 익산역이 진정한 전라북도 관문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큰 물꼬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 물꼬가 터지고 또 하나는 이제 광역 환승센터인데 예. 이것은 이제 민자를 유치를 해야 돼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건설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난번에 그 업체 선정했다가 다시 무산된 적도 있는데 이제 대왕법이 됐기 때문에 30%까지는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자 유치에 여기 이제 여건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전라선 그 고속화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 할 때는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때 같이 묶어서 광역 환승센터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또 실적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어서나 추진이 안 됐던 대광법 같은 것들이 이제 물꼬를 트면서 예. 우리 이제 시장님 마무리긴 합니다만 새로운 또 시작을 열어두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마련된 겁니다. 예. 자, 4년 연속 그래서일까요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SA 등급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4년 연속 에세이 등급 받고 이제 작년도 평가를 금년 5월달 다음 달에 받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뭐 그 평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행률이 88% 나왔는데 그것은 그 작년 재작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시민 그 평가단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시민 평가단 배심원제라고 그러죠. 예. 배심원들 잘 소통을 해서 내년도 사업도 잘 기획을 하고 잘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얼마만큼 이행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고 등급을 4년 연속 받았고 올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공약 이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면 이 현황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측면이에요. 그리고 더 강화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해가지고 랜덤으로 전부 다 그것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메인페스토 그 기관에서도 그것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메인페스토 기관이 또 그 시민 배심원단도 운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정, 객관적으로 잘 평가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한 10년의 시간 우리 익산시 공무원분들은 보람도 있고 힘도 들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약 이행률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감사의 말씀이라 할까요? 또 저는 그 사실은 아직 얘기가 좀 빠른데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군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임기가 끝나고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정말 끝날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큰절 한번 하자. 항상 정말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정말 큰절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거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임기 끝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셨다고 앞에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기 대선 속에서 6월 3일 이제 차기 정부가 꾸려지게 될 텐데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대선 공약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전북의 메가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제안하고 싶은 어떤 그 공약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한 10건 정도를 발굴을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당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미 그 각 중앙당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 저희 익산 것이 5건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5건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완공 정착농원 자연환경 보완 사업에다 거기에다가 이제 에덴 프로젝트가 포함된 그런 사업, 광역 전철망 사업, 국립식품박물관 사업, 그다음에 광역 환승체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스마트 그린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는 거. 그 5건 사업, 익산 사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대선 후보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요인, 또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들 각 지자체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우리 시장님 청년 인구의 유출보다는 이제 유입에 어떤 더 초점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이제 발표하셨는데 청년 창업이 이제 쉽지 않은데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시가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은 청년이 와야 된다. 우리 익산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인구가 줄었어요. 95년도에 시군 통합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고 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청년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자연 감수까지도 거의 가세를 그렇죠. 바로 해버린 거예요.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천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청년이 무조건 익산 오면은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인데 이제 일자리는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또 주거를 저희들이 또 정책으로 하나 크게 내놨어요. 왜 그런 거니? 익산은 새로 지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익산에 오면은 부담 없이 집장만 할 수 있게 해주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가는 것이 그 청년들이 집장만을 하려면 이 사람 전부 다 융자를 안 받고는 집을 못 사죠. 그렇죠. 자기도 있어도 못 사요. 세금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이자는 시가 오호. 전부 다 지원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결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청년들이 20% 이상씩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야. 계속.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신청하는 대로 100%다 받으라. 그렇죠. 전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일까요? 전국 1호입니다, 여러분. 익산 청년 시청 개청 네, 예, 예. 하셨어요. 그만큼 어떤 구호나 단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서 청년들이 필요한 모든 문제가 청년시청에 하면 다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해 놨어요. 예, 예. 구태여 그 우리 시청 해당 과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거기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핵심이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는 이제 취업하고 창업인데 예. 전통적으로 이제 취업이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 거니?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날리고 예. 이제 미스매치들은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가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수도권은 임금 격차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임금 30만 원, 월 30만 원을 저희들이 무조건 청년들한테 지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거기다가 청년들 눈높이가 안 맞으면은 있어도 못 찾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지역에 그 중매장이라고 있죠. 중매장이가 가운데 딱 들어서야 예. 결혼 성사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1대1 전담 그 멘토링 제도를 운영을 해요. 예. 그 사람이 일단 누구 딱 그 청년을 잡으면 그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계속 거기를 일자리를 이제 알선해 주는 거.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그 기업들 중심으로 일자리 그 센터 앞내 그 프로그램 뭐라 그거 보고 플랫폼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것은 기업 정보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근로자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쌍방향 보이는 플랫폼을 저희들 만들어서 기업들도 거기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골라 찾아갈 수가 있게 예. 그것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통합형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구직자들이 그것을 그 플랫폼을 보고 찾아갔는데 이제는 구인자들도 구직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 시장님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자 없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익산이 이렇게 아파트를 과잉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공원 일몰제 이후에 뭐 민자 방식으로 아파트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야? 전라북도 그렇지 않아도 과잉이라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그 많은 분들 고통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고 집 공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서 인구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인자는 다양하게 이제 주거 스펙트럼이 생겼어요. 이제는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끔 자기가 주거를 골라갈 수가 있게 그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이건 정말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웃으면서 그 양손에 두 개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새로 아파트 분양 받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조금 값싸게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시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은 이제 뭐 저한테 요구하실 분 많이 있겠지만은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양손에 두 개 다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되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 제공이 되길 바라는 익산 시민의 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시장님으로서는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청년 주거 정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익산은. 다른 데는 해도 안 통하는 것이 청년들은 새 아파트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새 아파트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융 비용을 저희들이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물론 뭐 반갑 아파트는 어찌나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고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있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민생 경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장님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민생안전 대책 이번에 탄핵 정부에 있어서 정말 힘들으시길래 저희들은 그 초점을 맞춘 것이 민생이다. 그래서 민생이 제일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했더만은 결국은 자금이더라고요. 자금. 그래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까지 금년까지는 125억 연간 이렇게 해줬던 것을 이제 이번에 계기로 해갖고 2배로 250억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는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해줬는데 이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 사람은 등급 구분 없이 다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결국 이제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복지 민생 경제에 함께 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삶의 질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축사라든지 어떤 오염 이야기를 또 익산은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말끔히 씻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숲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녹색 정원 도시 익산이라는 이 별칭에 걸맞게 도심 어디에서도 이 숲과 공원을 만나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 전북권 뉴스 가운데 익산의 이 공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변화가 익산에 숲이 많이 생겼다. 저도 어제 그 공원들 새로 만들어지는데 한번 쭉 들어봤는데 공원마다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족을 하시고 근데 진적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청소도 조금 불안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보면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익산이 많이 그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익산 안 좋은 그 네임밸류가 다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이 시민 정서하고도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민 한복판에 신흥공원, 정수장 물과 함께 공원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주말마다 갈 수 있는 공원들 한 10개 남짓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또 도서관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민자공원에 숲속 도서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숲속 도서관. 참. 이게 숲에 딱 가면은 일단 여유를 누리고 책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환경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익산으로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익산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을까? 물론 이제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곳이 역할을 하고 있고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형으로 글로컬 30에 선정이 되면서 이 바이오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익산과 더불어서 우리 다른 시군과도 연계를 합니다만 익산이 바로 이제 그런 그린 바이오 산업의 이제 중심지 생명 바이오 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계속 이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에 오래된 전통 산업을 저희들이 산업 구조를 재편을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 제조업 중심 화학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익산 시민들 생활 수준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 구조를 식품과 IT로 그 BT 그러니까 그 바이오 식품과 바이오로 좀 재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품의 기능성 식품 플러스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이것을 지금 익산에다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못지않게 중요한 클러스터가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벤처 캠퍼스. 그러니까 그 벤처
캠퍼스라고 그러죠. 그 사관학교 예. 뭐라고 용어를 붙였던가. 벤처 캠퍼스. 네, 벤처 캠퍼스죠. 네. 그렇게 거기서 그 바이오 관련 인력을 집중돼 대대적으로 양성을 하고 창업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과 완세트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신성장, 깨끗한 산업 중심으로 익산도 고부가 같이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진행자의 즉석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고시 후에 참 행정의 달인이라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익산시장 3선을 하셨습니다.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이 행보는 제가 뭐 어떤 행보라고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노하우 경험이 우리 또 전북도의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하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 지금 한 1년여 남았죠. 이제 임기가. 저는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 마무리하는 거. 그것이 저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급합니다.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혹시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특히 또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역할을 원하신다면은 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치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원을 보내준 또 지지를 보내준 익산 시민들 그리고 퇴임할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절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익산 시민들에게 마지막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많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대담에 이렇게 직접 발걸음 해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임기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트로전북 담대한 대담 오늘은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익산이 성장하는 곳 여러 예산과 더불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개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곳 아울러서 삶의 질,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익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전북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